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15일 통키뉴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어저께 팡주식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이 마소였잖아요. 이유가 있었죠. 바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소가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마소는 자사주 매입 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요 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팡 주식들이 주가가 흐르거나 좀 지지부진할 때, 시장이 어수선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특별히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돈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친화적인, 즉 주주들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액션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 이번 자사주 매입 계획은 지난 2019년 9월 발표했던 400억 달러 규모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마소는 분기 배당금도 직전 분기보다 6센트 늘린 62센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소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동안 기업을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살림살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소는 또 현재 사장이자 최고 법률 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를 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이제 바이스 체어맨이죠. 밝혔고요. 블룸버그는 마소의 경우 부의장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면서 스미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 마소의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15일 스마트 로봇이 일본 경제와 경쟁력을 되돌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월드 2021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스마트 로봇이 노동력을 혁신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고요. 그는 소프트뱅크가 수년 전 선보인 인간형 로봇 페퍼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스마트 로봇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스마트 로봇 1세대가 로봇 한 대가 인간보다 10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제조업뿐 아니라 전체 노동 인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 페퍼는 현재 이 가성비가 안 맞아서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중단이 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그쵸? 이 세계적인 로봇 회사를 인수했고, 이 자율주행과 이 로봇, AI 기능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로봇, 그러니까는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도 사실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테슬라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스트라우벨이 이끄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설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레드우드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0기가와트시의 양극 활물질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면서 공장 위치는 내년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캐나다 엘버타주의 아마존 창고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위한 선거를 개시했다는 신청서를 엘버타 노동관계위원회에 제출했고요. 아마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노조가 직원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경영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모습이죠. 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가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은 가상화폐 중에서 도치코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도치코인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2014년 콜로라도 주에서 도치코인 개발자와 지지자들이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한 도치코인 재단이 지난달 말에야 미국의 특허 상표청에 도치코인 상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도치코인은 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재미삼아 만든 가상화폐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요즘은 좀 조용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목받는 코인 중에 한 종류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대응한 정부 지원 측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의 중위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이날 발표한 연례 재정복지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미국 가계의 중위소득은 67,521달러로 전년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큰 감소세인데요.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인구조사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ATL이 캐나다의 리튬 강산업체 밀레니엄 리튬 코프 인수 입찰에 참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참여한 거고요.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마카오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가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가 14일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윈 리조트가 10.85% 하락 마감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와 MGM까지도 마이너스 3.95%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대표적인 라스베가스 업체 기업들이 윈, 그 다음에 샌즈, 그 다음에 MGM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윈 리조트는 마이너스 10.85, 샌즈는 마이너스 9.75, MGM은 마이너스 3.92. MGM이 더 좋은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좋은 주식은 악재가 있을 때 좀 덜 떨어지고 호재가 있을 때 더 많이 가는 주식을 말합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중에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아시죠? 사실은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애플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민간 우주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우주로의 먹거리를 돌리는 것. 정말 모든 이들의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규제 강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관점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중단기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십니다.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주놀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놀의 추천 종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절대 지지 않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영상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법입니다. 넷째, 심폐소생 영상 및 미주놀의 라방에 우선 초대받으십니다. 10월 라사모방에 우선 초대되는 기회를 부여받으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멘탈 관리와 주식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주놀 가족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의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서경석 씨 아시죠? 개그맨 출신.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실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광고도 따서 광고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근데 한국에서 이 공인중개사들과 이 프롭테크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이 업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수수료 문제 둘러싸고 결국은 서경석 씨가 광고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또 먹거리가 굉장히 커지고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참 저런 씁쓸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자, 어제 끝난 캘리포니아의 이 게빈 뉴섬 리콜 선거, 자, 예상대로 리콜되지 않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게빈 뉴섬. 하지만 본인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는 좀 곰곰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죠. 지는 락다운돼서 만나지 말라고 해놓고선 지는 몰래 만나다가 걸리고 한 것들이 사실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분노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좀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아이폰 13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애플의 주가가 하고 난 다음에 거의 1% 가까이 빠졌는데요.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각으로 6시 10분이거든요. 새벽. 자,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도 조금 오르는 모양새. 근데 되게 미약합니다. 오늘까지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애플의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그래도 극적으로 살아나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오름세가 좋거든요. 현 시각으로 선물 시장 S&P 500은 플러스 0.17, 다우는 플러스 0.07, 나스닥은 플러스 0.2입니다. 요럴 때 애플이 못 간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 하원의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실 실현 가능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특별히 13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일명 다카라 그러죠.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법안 내용을 25대 19로 승인했고요. 자, 이 더힐이 공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다카를 받은 드리머들과 임시 보호 상태, TPS 프로그램 수혜자, 농장 노동자 등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서른 미비자들로 약 800만 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자, 이 제출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당자가 실현조회를 통과하고 1,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현재 체류 신분이 없거나 TPS 수혜자들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의 변경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안 수혜자는 영주권 취득 3년에서 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재되어 있는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고요. 현재 연방 하원은 이들의 구제를 위해 1,07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편정해 관련 조치를 즉각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이민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의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고요. 이 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 5천 명으로 집계된 바가 있고요. 한편 연방 상원 법사위도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 개혁안 내용을 놓고 상원 및 하원 집행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막상 그린카드, 이제 영주권 그린카드라고 하죠. 막상 바꿔보면 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신분이 죽었거나 이 영주권 때문에 힘들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사실 영주권자라든지 시민권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취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서른 미비자인 가운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텍스 보고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른 미비자여도 심지어 소셜 번호가 없어도 TIN 넘버를 받아서 텍스 보고할 수 있거든요. 세금 보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니까 영주권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때 됐을 때
이 텍스 보고를 한 기록이 없거나 부실하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자는 세금 보고를 하면 위치 추적이 돼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세금 보고 때문에 추적당하기보다는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면허라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당할 확률이 훨씬 높죠. 미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IRS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분은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까먹었네. 어디죠? 이민법, 그렇죠. 이민국 소관이거든요. 부서가 틀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일 쉽지 않은 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요. 리스크 관리의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는 현금 확보입니다.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5대5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종목보다는 여러분의 집중된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많이 먹기보다는 그렇죠.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의 완전한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 통계 뉴스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도 최고로 멋진 날 되시기를 미주놀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